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끝없이 치솟을 것만 같았던 아파트값이 710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꼭지를 찍고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 호가가 높고 중저가 아파트는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 대책이 연이어 나올 예정이라 여름을 지나면 하락폭이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율을 방어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여 집값을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불나방이 돼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달러, 금, 은, 유가는 상승 중이며 주가는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꼭지를 찍은 아파트, 지금부터 몇 년간 하락장의 단계별로 잡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꼭지 찍었다 참았다가 얘기를 노려라. 아우 완전 귀를 막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장에는 누가 절규하겠어요? 바로 무주택자들이에요. 절규 정도입니까? 잠도 안 오고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 장세가 돌아오면요, 이주택자들은 이 무주택자의 절규의 몇 배가 돼요. 왜? 본인의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줬다 뺐으면 얼마나 열받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공평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저평가 지역, 웬 뜬금없는 저평가 지역이냐? 저는 항상 집값 전반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는 줍니다. 자, 지금 좀 기대가 되는 저평가 기대 지역은요, 잘 들으세요. 자, 강남, 우면, 세곡, 내곡, 원지, 신원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요. 그렇다면 보나마나 집값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판교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얘들도 많이 뛰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됐고요. 만약에 이제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가 들어선다면 전철 노선이 또 생길 가능성이 뭐 뻔합니다. 두 번째, 마곡지구가 상대적으로 지금 완전히 안착이 안 돼서 싼 것 같아요.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이것도 동마다 다르긴 한데 아직도 이 네 개 구는 저가 아파트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요, 아주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 행신동, 화정동, 토당동, 성사, 능곡, 아직도 30평대가 3억대, 4억 초반, 20평대는 2억대인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에 주목을 하시고요. 인천은 부평, 서구, 남동구, 인천은 특히 관심 가져야 할 게 GTX 권역이 생각보다 다른 곳보다 싸요. 자, 아직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바로 인천의 이런 곳들이에요. 자, 용인은 죽전, 신갈, 이쪽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쌉니다. 예전에 고점도 회복 못한 곳들도 있고요. 경전철 라인, 뭐 동백부태하고 쭉 있잖아요. 에버랜드 라인. 그 다음에 플랫폼 시티라고 있어요. 여기 분양도 계속 할 텐데 아무튼 이쪽 라인이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3본, 금정, GTX, 바로 이 부분, 여기 여러 번 제가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일단 올라온 상황이지만 또 이제 조정할 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올 겨울까지 놓고 본다면 여기가 가장 유력하고 긍정적이다. 자, 부동산 사이클 그래프는 아주 위험하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뛰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부 때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폭등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상식을 한번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계속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물론 뭐 어떤 거든지 뭐 점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지금 기간도 6년째, 7년째 뛰었고요. 오름폭도 여기 왼쪽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든 어쨌든 밑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중요한 요소가 많긴 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뽑아라. 말씀드려요?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올랐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값 뛰었다고요. 잡지도 않고 못 잡고 안 잡고 글쎄요. 그 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죠. 이제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710 대책과 그 이전의 대책 보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제 문제는 이 대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세금을 걷는다고? 자, 정부 여당이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했을 때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야당으로 전락하면 무슨 세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셨죠? 이제는 사활 걸 거예요. 자, 당연히 밑으로 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는 뭐 그냥 조금 떨어뜨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3040이 원하는 원상 복귀까지는 아니래도 아마 그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큽니다. 개인 매입의 최적 조건과 최고의 부동산, 여러분들 최적의 상황을 갖추고 최고의 부동산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자, 지금은 너무 집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끝까지 무주택자로 가고 폭락론자가 되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큰일 납니다. 자, 개인 매입 최적의 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하냐? 잘 들으세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쥐고 있으면요, 쥐고 있는데 뭘 잡습니까? 특히 비아파트는 아예 잡지도 마세요. 요즘 뭐 빌라 올라가네, 오피스텔 올라가네 하면서 좀 거래도 많이 되네. 그러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10년 임대주택 사업 비아파트는 허락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고요, 차라리 그냥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라고요. 다만 이제 멀쩡한 아파트를 꼭 팔면 또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팔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1년 내외 월세,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월세를 사세요. 월세 비중이, 월세가 원래 전세보다 이게 사실상 기회비용상 돈이 더 나가는 형태인데 1년 내외로 집을 잡을 거라면 월세는 금방 끝나니까. 그 다음에 2년 내외 전세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하락폭이 크면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때는 대출 해줄 거니까. 폭락장에 갭투자, 여러분들 지금은 갭투자 하지 말라고 제가 갭투자 아주 원흉이라고 하지만 하락장은 반대입니다. 이제는 집을 사야 액자라고 했잖아요. 자, 여유자금 미리 준비하세요. 여유자금 없이 어떻게 집을 잡습니까? 현금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바닥장 갈아타기 준비. 바닥장에는 반드시 갈아타야 돼요. 내 거 2억 떨어졌다고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5억 떨어진 곳이 어디 있나 하고 갈아타시라고요. 상투장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는 거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쪽 이쪽이 장기적으로 계속 전망이 밝아요. 최고의 부동산은 그럼 뭐냐? 어떤 조건을 갖춘 게 좋은 부동산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갖춘 연후에 기회비용상 초급매를 잡으세요. 사업이 실패해서 경매, 좀 안 된 얘기지만 가정 파탄, 이런 상황이 집값이 쌉니다. 이혼 등 가정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거고요. 유망 아파트로 갈아타기, 특히 이게 많아요. 4번이. 즉 내 아파트가 2억 떨어졌어도 3, 4억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려고 내 것을 헐값으로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금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락장이에요. 무리한 투자자, 바로 이런 사람들도 금매를 내놓을 거고, 폭락장,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지금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너무 집값이 뛰니까. 폭락장은 다릅니다. 공포, 패닉에 빠져요. 하락폭이 큰 고가 아파트가 오히려 타겟이에요. 지금은 저가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잡지만 하락장에는 비쌀수록 다다익선, 대출도 많이 받을수록 다다익선. 자, 갭 차이가 적은 소형 금매를 잡을수록 다다익선이 되겠죠. 이제 한번 샘플을 볼게요. 현재,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가격 2020년이 여기네요. 자, 22억 고가 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34평. 자, 15억이 7억까지 떨어졌다가 정말 반토막 났네요. 자, 그러다가 지금 3배 뛰어버렸어요. 자,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뛰었어요. 얘가 과연 30억, 40억 끝없이 갈까요? 자, 전전 고점 수준으로 아마 폭락을 하면 떨어집니다. 보통 전전 고점이면 2007년 시세 약 15억. 그 다음에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1차 39평 2009년에 9억 했던 게요, 2013년에 6억으로 폭락하게 되고, 이게 무려 2배 이상 뛴 2020년 현재 14억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자, 그렇지만 얘도 역시 떨어지게 되면 5억 정도 하락해서 9억 2009년 시세로 환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 바닥장까지는 안 빠지지만 이 바닥장까지는 아니지만 전고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금액이 좀 낮아질수록 하락폭은 좀 적을 거예요. 2008년에 5.5억 했던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단지 34평 2013년에 3.5억으로 2억이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무려 9억이 뛰면서 3배 가까이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2023년 예상은 6억입니다. 거의 전고점 수준하고 맞닿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서대문 남가자동 현대아파트 26평짜리 봤더니 그때 2006년에 1.7억밖에 안 했던 게 2013년 바닥장인데 이때는 왜냐하면 소형이 못 갔었을 때잖아요. 오히려 올랐죠? 2.4억으로. 그러다가 2020년 현재 7억으로 갔어요. 자, 1억대가 7억으로 뛰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못난이 아파트들, 싼 아파트들 지금 현재 6, 7, 8억 아파트가 다 1억대, 2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서울 아파트들. 얘는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4.5까지 예상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전전 고점 수준까지. 자, 보시면 서울 이렇게 뛰었고 경기도 이렇게 갔다가 좀 더 올라와서 한 이 정도 되죠. 자, 9억짜리가 있다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9억은 상투장 맞아요. 더 뛴다고 하더라도 상투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4.5억짜리가 9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부동산 상투니까 매수는 소극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얘는 기대치가 이래요. 소폭 상승하고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매물도 아직 크게 안 떨어졌어요. 자, 이제 매수 실종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매물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4.5억이 9억에 거래가 됐다면 이제 매물은 10억, 11억이 있는데 그걸로 잡아야 하잖아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똑같은 9억짜리가 바닥장에서는 어떻냐. 얘는 14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4.5억짜리 진짜 안 좋은 아파트가 9억으로 올라온 건데 하락장은 14억까지 갔던 좋은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같은 9억인데. 그래서 하락장의 9억은 부동산 헐값입니다. 당연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왜? 이게 떨어졌으니까. 또 이게 14억만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20억 코스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소폭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는 이렇게 잡아라. 상투장에는 조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2020년 7월, 2020년 12월, 2021년, 2년, 23년. 자, 이제 거품이 소멸되고 이게 원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거품이 꺼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과연 이런 날이 올까요? 자, 뭐 폭락론자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 평생 거지로 산다? 뭐 그런 댓글도 보이던데 저 폭락론자 아니에요. 자, 결국 물론 우상향하는 건 인정합니다. 집값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꼭지에서 잡게 되면요 진짜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7월달 자, 무주택 실수요 저가 아파트 7월달 현재부터 좀 보세요. 이제 여름 가을 정도 봐서 나는 안 잡으면 정말 돌겠다. 자, 무주택 실수요자 저가 아파트로만 접근하시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들만. 서울은 7억 미만, 경기도는 5억 미만, 지방은 3억 미만, 뭐 이렇게 굳이 말하자면 정리할 수가 있죠. 이때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만 잡으라는 거고, 이제 12월 달, 올 겨울이 됐다. 그러면 더 빠지겠죠. 무주택 실수요 아파트 급매. 자,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이때도 접근하는 게 좋아요. 1주택자들은요, 아마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다주택자들이 왜 집 샀습니까, 지금? 자, 2021년으로 갔다 이제 내년은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실수요자가 됐던 투자자가 됐던 뭐 1주택 있어도 아파트 금매로 하나 더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지금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질 거니까요. 일단 매도 호가가 거치고 또 집값도 떨어지니까 지금 7억짜리였을 경우 지금보다 거의 최소 1억에서 2억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올 겨울에요. 그 다음에 실수요 투자자 아파트 금매 2022년에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2023년에는 이제 그냥 집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잡고 보는 게 임자입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잡고 보는 게 임자라고요. 자, 투자 목적, 저점 매수, 특히 갈아타기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간별로 지금 밥을 떠 먹여 드렸습니다. 자, 4억 미만 서민 아파트 시가 말랐어요. 지금 상승론자들이 서민 아파트 시가 말랐다고 하죠. 저는 이제 중립론자인데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2019년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만 해도 15.81%나 있었어요. 서울에 4억 미만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10%로 무려 5%나 1년 만에 확 줄어버렸어요. 경기도 보실래요? 경기도는 거의 반반에 육박했어요. 4억 미만이 46.59%인데 딱 1년이 지난 현재 시점 보세요. 39.93%로 거의 7%나 줄었어요. 지금 점점 시가 말라가고 있어요. 4억 미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무주택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집을 매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는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띄웠다면 지금은 불안감을 참지 못하는 이제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집을 잡다 보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준다면, 정말 무주택자들이 조금만 잘 참아준다면 다주택자들이 잡을 확률은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줄다리기에서 무주택 편에 섰다가 왜 갑자기 유주택자로 갑니까? 자, 그렇다고 영원히 집 잡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른쪽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서울의 상계주공 5단지를 무려 소형을 4개나 갖고 있고 포항 아무튼 5주택인데 지금 마치 다주택 세금 폭탄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집값은 16억에서 3년 만에 26억으로 무려 자 11억이나 뛰었는데, 자, 이 사람들 종부세 보세요. 자, 2017년 공시가격 자 55만 원이었는데 3년 만에 503만 원. 물론 금액으로 보니까 10배 뛴 것 같지만, 자 1년 해봤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비율이 올라가니까 뭐 1000만 원, 아니 6천만 원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집값 뛴 거 보세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티니까 이런 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토해내게끔 하려면 뭐예요? 뭐 종부세 최대 6억까지 그런 사람들 2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마치 종부세를 갖다 엄청 올린 것처럼. 진짜 올려야 할 건 이거예요. 서민 아파트를 5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500만 원이 세금이 뭐예요? 지금 장난합니까? 국회의원들? 1억 단위로는 때려줘야죠. 억 단위로. 그것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억 단위로 때려주면 이거 팔게 돼 있어요. 다주택을 지금 상승장에 다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행위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때려줘야지 왜 자꾸 흉내만 내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정신 못 차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집값 잡고 정권 잡겠다고? 자, 여기 보시면 서울 25개구 자치구 아파트. 자, 이제 어디가 올랐을까요? 좀 웃으면서 여기 보세요. 강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지금 이 순서로 올라간 거예요. 언제? 3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광진, 서대문, 동작, 강남, 성북, 노원, 양천, 중구. 자, 전반적으로 3년 내내 봤더니 1위가 강동구였네요. 평균 51.5%가 뛰었죠. 3년 동안 무려. 근데 실제 체감은 한 70% 뛴 것으로 느껴지죠. 3년 동안. 바닥에서는 더블 뛴 거고요. 자, 2020년 하반기 주택 전망. 지금 상반기 주택 전망이 이렇게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건산연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하반기는 이제 0점,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710 대책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내일 발표가 나올 텐데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KB 리본. 근데 저번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 그린벨트.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특히 서초 이 일대, 강남. 아마 안 풀고는 못 빼길 거예요.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강남 사람들도 뭔가 틈을 줘야죠. 다만 이게 또 그린벨트를 풀면 주변 집값이 또 폭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어떤 장치를 깔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두 번째, 여기 강서구 이쪽, 그리고 노원구하고 중랑구 이쪽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참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마침내 역전됐어요. 자, 이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집값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자 질병 사태를 잠재우면서 60% 갔던 게 지금 곤두박질 쳐갖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되어버렸잖아요. 불어나는 시중 유동성, 계속 지금 유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통화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뭐 끝없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순간, 그때가 이제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겁니다. 경기도 아파트 지금 대부분 여기 보시면 DMC, 호반 베르디움 보면 3억 9천에 분양했던 게 7억 4천까지, 그리고 4억 분양했던 게 7억 5천 8백까지, 4억에 분양했던 그 갈매역 아이파크하고 4억에 분양했던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이게 7억 4천까지 대략 거의 100% 2배 가까이 뛰었죠. 이게 여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이렇게 지금 다 2배 뛰었어요. 다. 그러면 뭐 분양만 그렇습니까? 기존 아파트는 그렇게 안 그랬나요? 상대적으로 좀 들뛰긴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배가 기본이죠.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6월달 기준으로 140.9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여기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저기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자, 앞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할까요? wen만한 곳들, 그러니까 10%를 제외한 90%는 무조건 분양 받으세요. 아셨어요? 그런 질문 뻔할 뻔짭니다. 지금 분양만큼 좋은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긴 하니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좀 두들겨 보고 예외 좀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분양은 받으시라고요. 다만 가점이 높은 분들은 좋은 곳 위주로 받으려고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추장은 특징이 고개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가 되겠죠. 의식주가 불안하게 되면 잠도 안 오고 의욕이 상실되는데, 특히 돈 단위가 큰 부동산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꺾였으니 시간차를 두고 지금부터 하락폭이 확산할 때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타이밍을 잘 잡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